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한 개 농장이 불법으로 개를 도축해 판매하다 경찰과 동물단체에 적발됐습니다. 10여 년간 불법 운영됐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경찰이나 구청 모두 운영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농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개들은 모두 구출돼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철장 안에 갇힌 개들이 사람들의 품에 안겨 우리를 빠져나옵니다. 철장 바로 옆에는 개들을 도축할 때 쓰던 도끼와 칼들이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개농장을 운영하며 개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해 판매한 60대 업주 A씨가 경찰과 동물단체에 적발됐습니다. 개를 불법으로 도살을 하고 있다. 도살자분이 밧줄로 목을 매달고 칼, 도끼 등을 사용해서 도살하고 식용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셨어요. 경찰은 A씨가 약 15년 동안 지인들의 주문을 받으면 개를 도축하는 방식으로 도축장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농장에선 1년에 10여 마리 정도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복날까지도 주문은 계속됐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관할 구청과 경찰 모두 농장 운영을 몰랐습니다. 동물권 단체는 관계 기관의 소홀한 관리와 방치 속에 동물들의 학대가 계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닥이 얼기설기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개들이 제대로 바닥을 짚을 수 없는 수준이고 발에 염증 같은 상처가 나기도 쉽고요. 구청 측은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농장에 있던 24마리 개들을 모두 시 보호소와 동물단체로 보내 격리했습니다. 경찰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까지 확대됐습니다. 첫날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방 효과가 있을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염되더라도 증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서 접종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된 첫날, 지역 위탁의료기관들은 한산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들이 4차 접종을 다소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걸린 적이 없고 주변에도 이제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고 해야 되나요? 접종 예약이 적어 격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대전은 시행 첫날 새로 추가된 4차 접종 대상자 24만여 명 가운데 530여 명만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이 지역 내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확진자 수는 2,009명. 지난 12일 이후 7일 연속으로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확진자는 지난달 말 267명으로 5달 만에 최저치를 찍은 뒤 주 단위로 500명, 1,000명, 다시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접종 백신이 오미크론 BA.5 등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률이 20에서 25% 수준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크게 낮출 수 있다며 4차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환의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접종을 꼭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접종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이 사용되지만 접종 이상 반응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를 선택해 맞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접종 예약 홈페이지나 1339 콜센터로 예약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톡으로 자녀 백신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미립국을 시도한 중국인 일가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41분쯤 태안군 근흥면 경렬비열도 남쪽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필요하던 중국인 일가족 4명을 구조했는데 당시 34살 여성은 탈수 상태였고 34살 남성과 12살 여아, 9살 남아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이들을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했고 미립국 간 사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전 지역의 최대 콜택시 업체인 양반콜의 배차 시스템이 중단돼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반콜은 대전 지역 개인 택시 절반이 넘는 2,933대가 소속돼 있는데 어제 새벽 2시쯤부터 배차 시스템 관리 업체의 전산센터와 백업 서버가 러시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양반콜 측은 배차가 어렵다며 다른 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스템 관리 업체는 데이터 복구키를 확보해 2, 3일 안으로 시스템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신도심 한복판에 동사무소와 도서관을 겸한 700억대 복합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천안시의 부채가 3천억인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동의 한 공영주차장, 시 소유 땅으로 천안시는 행정복합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복합청사 건립 심의를 최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보니 700억대로 충남에서 가장 큰 문화시설인 천안예술의 전당 건축비 740억대와 맞먹어 기초자치단체의 단일 사업치곤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도서관과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각각 360억과 127억으로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고 지하주차장은 별도로 200억이라 과다 책정으로 의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건축비만 약 700억 정도가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또 건축비 외에 또 어떤 비용들이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천안시 살림살이가 급격히 팍팍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관리채무 1,000억 원에 최근 코로나로 생계지원금 등을 쏟아붓다 보니 부채가 3천억대로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갚아야 될 빚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비롯한 복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도 밀려있는데 700억대 복합청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건 시민정서와 동떨어진 발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수해 복구하고 코로나에 대응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2020년, 21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주변에 2군데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심의를 더욱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시설과 예산의 재설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다른 지자체는 맞춤식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 가성비를 높이는 추세로 100억대면 예산이 충분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지하주차장 조성도 규모나 예산이 적정한지 다른 사례를 비교해 군사를 빼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천안의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방만한 예산 수립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작도 전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기존 주택시장이 매물 누적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천안에서 2개 단지가 청약 접수에 들어가 하반기 지역 분양시장 판도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대전 중촌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인 SK뷰 307가구와 충남 천안 부성지구 한라비발디 654가구는 오늘 특별 공급에 이어 내일부터 21일까지 일반 공급 1, 2순위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금리 인상, 매물 누적 등으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 속에도 올 들어 지역 분양시장은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청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복업체들이 시도교육청에 가격 인상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최근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내년도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 인상률 2%를 재검토하고 원가 상승과 노무비 인상 등을 고려해 5% 이상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복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로 교복 주관 구매 인상과 최저가 입찰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데 정부의 탄소 중립화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발전소 폐쇄로 많은 인력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건데요. 공해도 줄이고 고용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묘수인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7개의 절반에 가까운 전체의 48.5%인 29기가 몰려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장기적으로 폐쇄가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고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가동을 멈춘 데 이어 오는 2025년에는 4기, 2028년 1기 등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14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지역발전 3사 경영진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발전소가 폐쇄된 지역에 친환경 발전소를 지어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을 고용하는 방안과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 등 대체 신산업을 발굴해 일자리도 지키고 지역 경제의 붕괴도 막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도민들이 오랜 기간 미세먼지 등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고통을 받았던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는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석탄화력 폐쇄 과정 속에서 지역경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지역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를 본 그런 보상 문제, 이런 문제가 함께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최근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전소가 폐쇄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1.8%만 재취업이 가능하고 형식적인 교육과 취업 알선으로 고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전소 폐쇄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의 실업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선제적인 그런 고용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붕괴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이사장은 취임식에 이어 대전중앙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와 장보기를 시작으로 3년간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혈액 검사만으로 위암을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이문경 한태수 박사팀이 개발한 플랫폼은 혈액 내 위암 유전자 2종을 동시에 고감도로 검출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위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진단 기술은 혈액 속의 종양세포나 종양세포에 분비되는 물질 분석을 통해 위암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생체 조직 검사법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며 환자나 의사에게도 위험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고령의 노숙인이 자치구청의 도움으로 이틀 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 서구는 장기간 노숙 생활 중 지난 5월 31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옮겨진 81살 A씨를 이틀 만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은 신청 후 책정까지 최소 한 달 반 이상 걸리지만 서구 사회복지 담당자가 A씨를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은 뒤 곧바로 수급자 신청 사실을 전산에 등록하는 등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이틀 만에 수급자 책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자신에게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지난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가 8,0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자신의 전자지갑에 들어오자 다른 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물로 볼 수 없다며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석유 제품과 화공품, 철강 제품의 실적 호조로 충남 서북부 지역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원유와 석탄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무역 수지 흑자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천안세관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6월 수출액은 80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6월에 비해 6.8% 증가했고 수입은 50억 9천만 달러로 48.5% 증가했습니다. 6월 무역 수지는 29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원자재값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감소했습니다. 대전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차별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250명을 선발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심층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소개받게 됩니다.